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에 허공수학을 함께 공부할 권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 여러분 모두 여러분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벌써 공대 2학년이잖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과 결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 20년 이상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 자,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 I advise, 나는 충고한다. 누구한테? My students, 내 학생들에게. 뭐라고? To listen carefully, 귀를 기울이라고. 뭐에? To the moment, 그 순간에. 어떤 순간? They decide. 그들이 결정한 순간에. 뭘 결정했대? To take no more mathematics courses. 더 이상의 수학 수업은 듣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에. 이 순간에 귀를 기울이면 they might be able to hear. 그들은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뭘? The sound of closing doors. 문이 닫히는 소리를. 뭐지? 협박인가?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수학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화학공학 전공자들한테는 수학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할까?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화학 공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이죠. 이런 화학 공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제품 생산을 위한 인풋과 아웃풋이 액체나 기체 같은 플루이드, 유체라는 점입니다. 이런 유체는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데 이때 유체의 유속이나 파이프의 모양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파이프를 통한 유체의 흐름 또는 유동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유속이나 파이프 모양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결국 수학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어떤 유동을 수학을 바탕으로 역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문이 바로 유체 역학이고 3학년 1학기 전달 현상 1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원료만 집어넣는다고 제품 나오는 거 아니죠? 일반적으로 투입된 원료들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기의 모양이라든지 반응 온도라든지 원료의 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런 변수들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반응기의 모양이나 반응 조건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수학이죠. 자, 이렇게 화학 공정에 적합한 반응기를 설계하고 반응기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 바로 반응공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화학 공정의 제품이 꼭 실체가 있는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이걸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 바퀴를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열이 전기 에너지로 또는 운동 에너지로 아니면 또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 전달 및 전환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연력학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전달이나 전환 과정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세 과목이 화공과라면 꼭 배워야 되는 화학 공정 관련 핵심 필수 교과목들인데 어때요? 다 수학이 필요하죠? 이번 학기 화공수학에서 이 화학공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인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수학은 어떤 학문이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 이 물리랑 비교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물리, 특히 역학에서는 먼저 힘을 정의하고 이 힘에 대한 법칙인 뉴턴 법칙을 가지고 다양한 현상을 해석해 봤어요. 수학도 비슷합니다.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언어와 기호를 이용해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정리를 만들어요. 더하기를 정의하고 1 더하기 1은 2다 같은 더하기에 대한 정리를 만든다든지
2차 곡선을 정의하고 2차 곡선의 연속성에 대한 정리를 만든다든지. 결국 이 물리와 수학 사이에는 정의를 만든 목적이 실제적인 현상 분석이냐 아니면 추상적인 수학 정리의 유도냐, 이 정도 차이만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정의가 왜 필요한지, 이 정의로부터 유도되는 정리들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순수 수학은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정리, 유도하고 증명하면 다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쓸모냐? 이 순수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공학자잖아? 우리 대부분은 이런 정의나 정리 같은 수학적인 체계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 수학은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야. 그럼 어디에 써먹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공학에 존재하는 다양한 프로세스, 공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수학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랑 관련된 화학 공정, 뭐 아니면 전자랑 관련된 뭐 전기, 전자 공정, 뭐 또 기계랑 관련된 기계 공정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수학은 여러분들이 공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꽤 중요해요. 잘하면 인생이 좀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만큼 교과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공부한 책은 여기 노란 책이었는데, 그럼 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공학 수학 관련 교재가 여러분 같은 화학공학 전공자에게 얼마나 적합하냐, 꼭 필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만을 잘 간추려서 담고 있냐 했을 때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떡하냐. 제가 여러분들 선배잖아요. 나도 학원가 나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제가 정확히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제가 직접 만든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고요. 공짜입니다. 자, 구성은 먼저 이 수학적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리들, theorem과 렘마라고 불리는 소정리, 좀 덜 중요한 정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여러 가지 수학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학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정의와 정리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배운 이 수학 지식이 실제로 우리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는데 이 수학이란 학문이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아니면 이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배운 수학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수학치고는 들을만 했다, 뭐 재밌었다, 뭐 심지어 인생 강의였다 라는 학생도 있었고,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 대상으로 제일 좋아하는 2학년 과목이 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화공수학이 1등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놀라워요. 그리고 강의 교재 잘 만들었다고 뭐 상도 2개 받고 했는데, 여러분 수학 공부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또 수학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만들 때 참고한 책들입니다. 혹시 좀 더 수학 냄새 나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교재는 스노보드에 PDF로 올라가 있어요. 선배들 보니까 제본해서 갖고 다니던데 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 보시면 책 연습 문제 해답, 시험 기출 문제 있으니까 숙제하실 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특히 7단원부터 9단원까지 연습 문제는 제가 자세한 풀이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뭐 어려우니까 그런 거겠지. 공부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자, 평가 기준인데요. 먼저 숙제 5개 정도 있고요. 뭐 아무데나 풀어서 내시면 됩니다. 시험 2번 중간 기말 보고, 수업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문자나 메일 주시고요. 제가 조금 늦어도 답장은 꼭 하니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첫 단원 미분인데요. 복습 겸 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